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 요 내용입니다,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소직이거나,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요거를 좀 얘기하고 관련 문제를 좀 볼 겁니다. 자,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인데,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y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란한 거란 말이죠. 나란한 거.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는데 그럴 때에는 기울기가 이제 같아야 돼. x의 개수인 기울기끼리 이제 같다라고 쓰시고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y절편 있죠. y절편. y절편은 이제 상수항인데 y절편이 달라야지. 기본적으로. 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좀 달라야 될 거야. 뭐 y축만 뭐 적당히 그어주면은 딱 봐도 y절편이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두 직선이 완전히 포개어진다, 일치하게 된다라고 해준다면은 이때는 기울기도 같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y절편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야. y절편도 같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인데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은 이제 그 도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y는 y는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도직선이 만약에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이었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항상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로 이제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자, 얘는 어떻게 이제 해주시는 거냐면, 얘는. 자, 이게 이제 점이 이제 한번 이 정도쯤 있다라고 해보자. x1, y1. 그 다음에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를 이제 구하는 공식인데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분수식인데 자, 분모는 이제 루트 해준 다음에 x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분자는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 대입하라고 했어. ax1, by1, c가 되겠죠. 절대값으로서 이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특별히 만약에 이 점이 원점이잖아. 원의 중심이라고 이제 원의 중심이 아니고 원점이라고 한다면 0,0이면은 여기 x1, y1이 만약에 둘 다 0이야. 둘 다 0이면은 c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 이렇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얘는 사실 몰라도 충분히 이제 풀 수는 있긴 하거든, 이제. 네, 일단은 설명만 좀 해볼게. 자, 두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 점을 지나는, 자,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한번 식으로 써보겠다 이건데,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는영, 는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은 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그대로 써. 좌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내가 이제 K를 붙여가지고 이제 쓰십니다. A'X, B'Y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얘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제 이 분홍색 직선이 이제 이 식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많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K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K가 정해지면은 식이 딱 정해지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그림인지가 정해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어도 성립합니다. 자,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제 k의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요 얘기인데 이제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 아, 이건 아까 했었죠? 저번에. 1, 2, 3, 4는 우리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5번이죠, 5번.
5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직선의 평행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 K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 해당되는 유형인데,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일단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를 일단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해해주면 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얘가 자, 요 직선의 수직이래. 요 직선의 수직. 얘는 지금 기울기가 몇이냐면은 이거 y는으로 정리해야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려면 6y만 넘겨주면은 6y는 2x 플러스 5이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3분의 1 모식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3분의 1 모식이. 그래서 저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렇다면은 그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도대체 기울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야. 수직인 거는 이제. 수직인 기울기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로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 역수의 반대부호라고 얘기했어. 역수의 반대부호. 얘 역수하면 3이니까 부호도 뒤집으면은 기울기가 마삼이겠죠? 기울기가 마삼. 마삼일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여기서 얘의 기울기가 이제 마삼이어야 되는 거지. 얘 기울기가 마삼. 전개할 건데 이거 전개하는 거 잘 보세요, 이거. x에 대한 동류항, y에 대한 동류항 묶을 건데 지금 여기 x의 개수 3,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2k, 이게 x의 개수야. 이렇게 묶어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2 빼기 k, 요거의 y.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마삼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제 y는으로 정리가 됐을 때 x의 개수야. 그러니까 이거 y는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얘만 넘길 겁니다, 얘만. 넘겨주시면은 요거 부호가 뒤집힐 거니까 k-2의 y는 해준 다음에 저거 3 플러스 2k의 x 해주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x의 개수만 알면 되는데 이거 뒤에 막 다 할 필요는 없죠, 굳이. x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k-2분의 2k 플러스 3 x.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때 x의 개수가 요게 몇이 돼야 된다, 이게? 이게 는 마삼이어야 되지 않을까? 는 마삼? 저거 풀면 되겠지? 그래서 k 빼기 2분의 2k 플러스 3은 마삼입니다, 마삼. 그래서 양변의 분모를 곱해줄 거야. 분모를 이제 마이너스 3k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k가 이게 몇이 나오니까 이게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 k가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k가 5분의 3 나오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마저 완성을 해야 돼요. 저 식을. 여기서 구한 k 값을 이제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얘가 좀 더 정리가 된 식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지금 요거 흰색이랑 요거 노란색 잘 구별되니? 거기서 봤을 때? 색깔 구별 잘 되시나요? 오케이. 이거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 요 색깔. 그래서 잘 보이나? 이게 왜냐면 색깔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잘 구별되신다고 했고. 자, 저거 K 한번 5분의 3 대입해 볼게. 자, 5분의 6에다가 3 더해주니까 5분의 21x.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3 들어가면은 5분의 10에서 5분의 3을 빼주니까 5분의 7y. 이게 5분의 3 더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28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8.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쟤를 이제 뭐 정리해본다면은 우선은 양변에 5 이렇게 약분시켜가지고 곱해가지고 없애놓고, 이거 분자도 7로 나눌 수 있잖아. 7로 나눠서 3, 1, 4 이렇게 써주시게 된다면 남는 식 3x 플러스 1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x 플러스 y 빼기 4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한 그 공식처럼 우리가 풀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얘들아,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 봐봐. 우리 결국 이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그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는 마삼이잖아요, 마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울기가 무조건 마삼인데, 지나는 점 하나만 알 수 있다면 이제 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이 지나는 점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 아니니? 교점을? 교점을 구하면은 되잖아. 연립해가지고. 그 연립해도 된다, 이거지. 연립해도 이제. 자,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자, 이제 연립을, 일단 이게 뒤에 모두 쓰기 전에 이제 연립을 마저 해보면 3x 플러스 2y 빼기 5는 0. 자, 그 다음에 이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연립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그 개수 맞추면 되잖아, 이제. 뭐 밑에 이제 뭐 2배 해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근데 조금 숫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바로 xy가 몇인지 구할 수 있어. 몇하고 몇이니? 이거 개수만 봐봐, 개수만. 아, 바로 보이니? xy가 둘 다 1, 1이면 딱 떨어지지 않네? 1, 1이면? 안 떨어지니? 아니, xy 1 넣어봐. 그럼 5 빼기 5, 2 빼기 2 나오잖아,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못 찾겠다.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제. 좀 더 고생하면서 연립하면 돼. 4x-2y-1은 0 해가지고 중간거 빼고 얘네 둘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시냐? 7x-7이 0. 그래서 x가 1. x의 1을 여기 넣어보시게 된다면은 y가 이제 마찬가지로 1이 나오니까 따라서 저 교점이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교점이.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해주면 기울기는 마삼인데 지나는 점이 1,1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답을 이항한 거거든. 이항한 거. 똑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니? 굳이 저렇게 k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저 두 직선의 교점을 다루는 저런 문제에서는 대부분은 이렇게 푸는 게 나 사실은. 굳이 저렇게까지 계산이 오히려 더 복잡하다라는 것이고. 자, 요 문제 봅시다. 요 문제. 요 문제 보실 건데. 자, 요 문제 봐봐. 좀 조심할 게 있어,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두 직선이 지금 이제 LM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두 직선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문제야. 두 직선이 이제 여기서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모든 K 값의 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모든 K 값의 합. 요걸 지금 물어보는데, 얘들아, 이거 좀 조심할 게 있어, 이거. 수직이 되려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억나시죠? 그죠? 두 기울기의 곱.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y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y는으로. 봐봐. 첫 번째 거. y는 뭐식이냐?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 이거 바로 해볼게. 이거 얘 k 빼기 1 넘겨줘가지고 1 마이너스 k로 다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1 마이너스 k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LM을 저렇게 쓰도록 할게. 그래가지고 얘네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 그렇게 해주면 과연 그럴까? 봐봐. 마이너스 2k 곱하기 1 마이너스 k분의 k. 얘가 이제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부호는 없애줍시다, 일단. 여기 플러스를 일단 뒤집어 주시고, 플러스로. 남는 거, 분자 2k제곱은 1 마이너스 k,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k 값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기는 하네. k가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기는 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두 k 값의 합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일단 틀리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얘가 이제 틀리다. 틀리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들아, 이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조심할 점.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에다가 내가 만약에 함정을 파놓으면, 함정을. 얘들아, 원래,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있지, 이제.
이거는 이제 분수식이다 보니까 원래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모가 0이면. K가 1이 될 수 없는데 근데 마침 우리가 구한 K 값에 1은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 근데 그 가끔 이걸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냐면은 이거 사실 함부로 또 나누면 또 안 돼. 왠지 알아? 만약에 봐봐. 이거 지금 내가 이거 Y 부분 이항해가지고 이거 1 빼기 K로 나눈 거잖아요. 이거 1 빼기 K. 만약에 K 자체가 1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K가 1이면. K가 1이면은 애초에 이게 없어지지 않니? 그럼 나누는 게 안 된다 이거야. 나누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요거 써놔. 뭐냐면 그 두직선의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사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평행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좌편이 다르다. 수직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요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요거 하나를 좀 얘들아 좀 추가를 해놓자 이제. 사실 방학 때 다 수업했던 내용이긴 한데 요거 있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이제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는영으로 되어 있을 때 있죠. 는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 도직선의 평행 조건을 따지는 그런 식이 또 있었거든. 이 버전으로. 지금 내가 요거는 y는의 버전으로 한 거고. y는의 버전. 자, 여기서 이제 봐봐. 평행 조건입니다. 평행 조건. 얘네들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이제 됐어야 되냐면 어떻게 요거에서 평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개수가 같아야 돼.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봐봐.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 not equal C 프라임분의 C. 이렇게 쓰는 게 평행 조건이었어. 이렇게 쓰는 게. 자, 두 번째 1치를 쓸게. 1치 이제. 1치는 그냥 다 등호면 돼. 다 등호.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 이렇게 다 등호로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 등호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수직 조건. 근데 너네 요거는 기억이 나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요것도 기억나니? 요것도 수직 조건? 뭐였습니까 이거? 같은 것끼리 곱해. A, A 프라임 곱하기 B, B 프라임이 0. 이거야 이거. 요거였습니다. 요거. A, A 프라임 플러스 B, B 프라임이 는 0이다 라고 푸는 거였어. 는 0이다 이제. 자, 그래서 나는 사실 저 기억 같은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이게 함정이 파놓는 경우가 있어. 지금은 함정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기니드 문제 나오면 특히 이걸로 좀 푸는 걸 좀 추천을 해. 수직 조건. 사실 이 조건으로 하면은 이제 뭐 다 바로 되기는 하거든, 이제. 이제 이거 x끼리 y끼리 이렇게 곱해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2k 곱하기 k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k 빼기 1인가? k 빼기 1. 원래 k 빼기 1이었으니까 여기서 k 빼기 1까지 해주신 게 얘가 는 0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결국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똑같은 게 나온다. 자, 그래서 얘가 더 과정이 좀 줄지? 과정이 이제. 이것도 기억을 해놓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니은. 참고로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년에 기하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금 활용할 수 있을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니은 직선 M이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가? 라는 걸 구하래. 자, 이거는 M의 이거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서 K로 묶어. 전개했을 때 KX, KY가 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Y를 묶이겠고 남는 식을 써보시게 된다면은 뭐 이 정도로 써보실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산해 보시면 X 플러스 Y가 0,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밑에서 먼저 Y가 3이 나오고 위에서 이제 X가 마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3이 이제 저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이라는 게 맞죠? 니은이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그다음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K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직선 M이 Y축과 만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K에 1을 넣어볼게. X 더하기 여기 0이고 더하기 3이 0까지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마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x는 마삼이라는 직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이렇게 세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그어지면은 y축이랑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y축이랑.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맞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수직이등분선. 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여기도 한번 좀 보시면 여기도 자, 두 점 AB를 잇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이게 저 두 점을 한번 찍어볼게. A를 한 대충 이 정도 좀 찍고 마이너스, 1, B를 대충 한 이 정도 좀 찍으면 2,3 정도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의 수직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을 그으라 이거거든. 얘를 수직으로 2등분해야 돼. 그러면은 수직 2등분선을 한번 그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점, 2등분이니까 중점을 지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어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푸시는 거였냐면은 수직 2등분선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중점. 중점을 일단 확인해 봐야 돼. 현재 중점에다 표가 몇 컴마 몇이냐. 이거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요.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도 더하면 4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인 기울기 해볼 건데 이제 중점 조건입니다. 중점 조건. 중점 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조건이 필요한데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기울기 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이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는 거잖아. 이거 x 이거 지금 몇 증가하니? 이거 지금 플러스 6 된 거 맞니? 플러스 6 된 거? y는 어떻게 됐어? 플러스 2지. 기울기가 그러면은 이제 6분의 2니까 약분하면 뭐 3분의 1인데 자 얘랑 수직인 게 분홍색이잖아.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은 역수의 반대부 기울기가 몇인 거? 마삼인 거 맞습니까? 마삼인 거?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마저 구해준다면 y는 마이너스 3에 지나는 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세직선의 위치 관계 직각삼각형. 자, 요거는 세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직각삼각형을 이루려면은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직각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직각을 이룬다라는 말 자체가 어디가 수직이라는 얘기 아니니? 수직? 그러니까 어딘가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쟤를 이제 내가 y눈으로 이제 다 정리해 볼게. y눈으로 정리해 볼게. y눈으로 이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kx 그 다음에 플러스 3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저렇게 y눈으로 다 정리를 일단 해놓을게. y눈으로 정리를 해놓는데 자 얘가 이제 직각을 이루고 싶대. 직각을 이제 그런데 직각을 이루려면은 수직 즉 어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얘네는 곱했을 때 기울기 곱하면은 2가 나오니까 안 되죠. 요거는 탈락이지. 요건 탈락. 요건 탈락. 그 다음에 이렇게 볼래?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k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가지고 양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k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k는 뭐시기?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내줘야 되겠지. 2분의 3. 2분의 3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밑에 거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얘도 이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플러스로 좀 뒤집어 주셔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3분의 k가 1이므로 여기서 k가 3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네요. k가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K값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을 더해 주시니까 2분의 3 더하기 3 해주셔가지고 2분의 9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면 돼. 이 정도로 이제. 그래서 저렇게 해줘야지만이 이제 수직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하고 유명한 문제니까 별표를 한 3개 쳐놓읍시다. 별표를 3개. 3개 정도 쳐놓으시고. 이거는 뭐 그때 방학 때도 이제 수업했던 그런 문제지만 이거 학교 시험에 애초에 자주 나오는 게 단원마물이 항상 실려 있거든. 그래서 세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합을 이제 보여주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Y눈으로 정리해 볼게. Y눈으로 정리해 볼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게 기울기를 이제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기울기를 가지고 바로 Y눈으로 정리합니다. 이거 이양 잘 해줘가지고 잘 봐. Y는 4분의 KX 마이너스 2분의 1. 가운데 거 Y는 3X 빼기 4. 그 다음 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대. 자, 어떻게 하는 것이었냐면은 1번 첫 번째 상황. 세직선이 평행할 때. 세직선이 평행할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란한 거겠죠. 이렇게 이제 다 나란한 겁니다. 이러면은 삼각형이 애초에 안 만들어지지 않니? 삼각형이? 저기서 삼각형이 있니? 저기서 없습니다. 삼각형이.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직선이 평행. 그 다음에 두 직선만 평행이야. 두 직선만 평행. 이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두 개는 이제 평행인데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난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어긋난 것을 생각해 볼 거야. 자, 근데 이때는 케이스가 있는 게 봐봐. 1번 세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는데 벌써 얘네들이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탈락. 2번 케이스부터 생각해 볼 건데 2번부터 두 직선만 평행하려면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 기울기 있죠?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던가 아니면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던가 해야 되지 않니?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제 4분의 K 자체가 3이던가 아니면 저 4분의 K 자체가 마이너스 2이던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K가 4, 3, 12이던가 K가 여기서 이제 4, 2, 8이던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K 값이 나올 겁니다. 3번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이제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상황. 이 세 직선이 다 같은 교점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때는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그 교점을 얘가 지나야 된다 이거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연립을 합니다. 쟤네들이. 연립해 보시면 자, 3x 빼기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x 구하면 2 나오거든요. 이제 x가 2. x가 2 나오고 y가 여기서 자 2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y 또한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y도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2,2를 저 직선에 대입을 합니다. 직선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2는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겨주면은 결국에 2분의 k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k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 k가 5. 이렇게 k 값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이제 셋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다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5 해가지고 9라고 답을 내면 되겠지? 진짜 답은 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이제 10번을 봅시다. 10번.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을 봅시다. 10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 필수 10번. 이 문제는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요것도 일단 별표 하나 좀 쳐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할 게 좀 있어. 요거는
자,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직선이 3개 있어. 삼각형이 만들어지나 봐. 이 삼각형의 교점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야. 삼각형의 교점에 대해서. 소련아, 뒤에 서서. 이 세직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교점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립을 이렇게 3번 다 연립을 해야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 연립을 3번이나 해야 돼. 좀 귀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립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x 플러스 y 빼기 4랑 잠깐만 다시 일단 한번 쓰자. 얘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이 빼주니까 이제 3y 빼기 3이 0이다. 그래서 이제 y는 1, x는 3 나오게 될 겁니다. 대입해 보시면 지금 내가 이거 1번이야 1번 이거 1번 이거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입니다 2번이 이제 이렇게 이제 2번이다. 그래서 x 빼기 2y 빼기 1은 0. 그 다음에 2x 빼기 y 플러스 1이 0.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얘네도 연립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위에 거에 2배를 해가지고 2배 위에 거 2배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2개만 빼주십니다. 이렇게 3y 플러스 3이 0 되기 때문에 여기서 y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요거를 x에 여기 대입해 보시면은 마이를 대입하면은 x가 1 나옵니다. x가 1까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제 잠깐만 내가 이거 지금 여기가 좀 헷갈리니까 여기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계산한 식이 요게 지금 이제 1번. 우씨, 너무 헷갈리게 써놨네. 3번을 여기 위에다 쓰고 여기 1번으로 합시다. 1번 이렇게.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은 x 플러스 y 빼기 4가 0.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이제 빼기 y 더하기 1이 0. 이렇게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더해주면 3x 빼기 3이 0. 그래서 이제 x가 1. 그 다음에 이제 y가 몇이냐? y가 3 나오네. y가 3 나온다. 그래서 점의 좌표 3개를 다 구한 겁니다. 지금 여기 3,1이라는 교점이고요. 여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교점이고요. 여기 1,3이라는 교점을 지금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 1이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이게 수정. 이게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정정해 주겠습니다. 저 세 점을 이제 지나는 것이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략 이 정도 좀 잡아줄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입니다. 3,1. 3,1인데, 3,1은, 대략 어디 정도 찍을까? 한 요 정도 좀 찍을까? 이 정도? 여기 정도 한 3,1 찍자. 하나, 둘, 셋. 오케이. 3,1. 그 다음에 이제 1,3인데, 여기 정도 찍자.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찍어볼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세 점을 이제 이어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여기 먼저 그렸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줘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야. 넓이가 무엇일까? 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석으로 푸는 방법, 정석으로. 자,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세 점 중에서 어떤 기준점 하나를 잡습니다. 어떤 기준점 하나를 이제. 기준점 하나를 잡아. 그래가지고 기준점을 내가 만약에 여기로 잡았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나머지 두 점을 이은 직선 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내려볼게. 이렇게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칩시다. 이제. 자, 이 나머지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을 밑변으로 보고 분홍 색깔이 높이가 되도록 하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활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야. 일단 이 두 점 사이 거리부터 해봅시다. 밑변. 지금 여기 밑변의 길이 이거 몇 나오니 이거? x 2차이 나고 y도 2차이 나잖아. 2의 제곱 하면은 루트 8.
2루트 2 라는 걸 알 수 있지. 2루트 2 따라오죠? 2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해주시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놔야 돼. 구해놓기 위해서 내가 여기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이거 그 기울기 확인해 볼래? x가 봐봐. x가 2 증가했는데 y가 2 감소했지. 기울기 몇이야 이거? 마 1 많이 마 1. 2 증가하고 마이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지나는 점 1,3으로 적당히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얘를 다 좌변으로 한번 이항해 볼래? 이항해 보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요거 높이 h라고 잡아주면 자 h는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마 1, 마 1, 마 4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 이제 해보시게 되면 h가 몇입니까? 루트 2분의 6이다. 3루트 2다. 3루트 2.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넓이는 이제 무엇이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 3루트 2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루트 2 두 개니까 2, 3은 6. 이렇게 일단 답은 나와요. 일단 답은. 이렇게 일단 풀어주시는 거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게 정석인 방법이야. 이제 서술형이다. 이렇게 풀으셔야 돼. 서술형이다. 두 번째 방법도 그럼 있는 건데 두 번째도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여기다 해줄게. 여기다가 지우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일단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세 점의 좌표만으로 우리 그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무슨 공식? 신발끈 공식. 또 다른 명칭. 사선 공식 기억 안 나니? 아직도 이거 안 외우고 있니? 이거를 지금? 그때 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제 교점을 일단 다 구해 놓으셔야 돼. 일단 최소한 교점을 일단 다 구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였지. 공식 한번 씁시다. 공식. 자,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이렇게 한번 잡아두도록 할게.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그러면 이 공식이 뭐였었는지 한 번 더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쓸 거예요. 이제 점의 좌표가 x1, y1, 그다음에 x2, y2, x3, y3이라면 이렇게 된다면 공식이 이제 무엇이었냐? 여기 넓이 s라고 잡을게요. s. 저 넓이 s는 무엇이냐? 2분의 1에 절대값 해주신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다 세로로 써. x1, y1, x2, y2, x3, y3, x1, y1 이렇게 다 세로로 다 작성을 해주십니다. 세로로 이제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렇게 곱한 것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것끼리 이제 더해가지고 이게 빼는 거였지. 되게 빼는 거였어 이제. 그래서 마저 한번 해보시면은 s는 2분의 1 절대값. 자, x1, y2, x2, y3. 그 다음에 x3, y1, x3, y1 빼기. 그 다음에 x2, y1, x3, y2 그 다음에 이제 x1, y3 이 정도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이었어. 이게 공식. 저건 내가 이제 알려주니까 저건 이제 외워야 되는 이제 상식입니다. 이제 상식. 공식이 상식이 돼야 돼. 이게 공식이었다. 외워놔라. 그래서 이 문제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거야. 이게 진짜 들어맞나? 저거 진짜 맞아? 확인해보자. 저거. 근데 이거 쓰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맨 처음 썼던 점의 좌표를 한번 더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저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 문제. s는 2분의 1 절대값. 점의 좌표를 다 세로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마1, 마1, 1,3, 3,1, 마1, 마1.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요거를 이제 해볼게. 2분의 1의 절대값 해주신 다음에 마3 이겁니다. 이거 하는 거야.
마3 더하기 1 마3 요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무엇이냐 마1 더하기고 마1 이렇게 닫아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저 계산을 해주잖아. 2분의 1 해주신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게 지금 7이지 7. 그러니까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 그래서 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 한 번 더. 공식을 알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알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형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얘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 얘가 이제 공식도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그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 h 구할 때 분모가 루트 2가 나오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루트 숫자가 굉장히 좀 더럽게 나올 수가 있어. 막 이제 예를 들면 봐봐. x 플러스 6y야. 6y. x 플러스 6y면 이 개수 제곱해서 할 때 1의 제곱, 6의 제곱 하면 루트 37 나오잖아. 37. 숫자가 좀 너무 좀 별로잖아,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이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럼 11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얘는 뭐냐면 이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뭐 대입해봐야죠, 일단. 대입해보시면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랑 봐봐.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이래.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 자, 그러면은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 그러면 자, 0,0이랑 저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두 놈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제 루트 5분의 1이다 라는 거지. 루트 5분의 1.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 xy 계수 제곱의 합이고 그 다음에 저 0,0으로 이제 대입을 이제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절대값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루트 5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이게 루트 5분의 1. 이게 루트 5분의 1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크로스로 한번 쳐서 계산해보자. 크로스. 뭐 양변을 제곱하셔도 됩니다. 크로스 쳐보시면은 2루트 5가 무엇이냐?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더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다라는 것까지 요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요것까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네요. 두 가지를. 근데 저기서 요거 좀 보이나? 얘들아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쓰세요. 여기다가 이제 자, a 플러스 b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2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거는 지금 20이란 말이지. 20. 이거 만족하는 a, b 값 뭔지 바로 보이니? a, b 값?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a, b가 바로 보이냐는 거야. 몇하고 몇인지 바로 보이니? 제곱해서 더했을 때 20 되는 거 생각해봐. 뭐 있어? 뭐 4하고 마이너스 2 이런 거 안 되니? 자, 다시. 마이너스 4하고 2 이런 거 되지 않니? 뭐 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럼 답이 바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4하고 2 하면. 뭐 안 나오면은 정석인 방법대로 완전 제곱식. 얘를 한번 제곱해봐야지. 얘의 제곱이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인데 그게 제곱했으니까 는 4가 되는 거잖아요. 는 4.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0을 넣어가지고 마저 계산해 보시면 2ab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ab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결국 알 수 있어.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이라고 답을 내세요. 마이너스 8. 이라고 답을 내시고 12번입니다. 12번. 12번. 자, 12번 문제. 요거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보시면 자, 이 직선의 평행하고 이 직선하고 3만큼 떨어진 어떤 직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얘들아 일단 이것도 써놓자 이제. 이것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처럼 외워놓자 이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뭐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이거 다 그림부터 그려놓자. 그림부터 이제 그림부터 그려놓으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돼 있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항상 여기 수직이다 이거지. 수직. 이렇게 수직이다. 그랬을 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D의 값을 구해주는 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D의 값. 자, D 해봅시다. D. 자, D는 일단 이거 직선을 이렇게 잡아야 돼. 하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나머지 하나를 A'X, B'Y 플러스 C'이 0.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D 한번 해볼게. D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 XY의 다시 이거 프라임 뺍니다. 프라임. 요거 여기 두 개 빼줘. C는 프라임 써야 돼. C는 이제 이렇게 좀 써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공식 적용을 해볼게.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항끼리 빼는 거야. 상수항끼리 빼는 거. 절대값을 취해줘가지고 빼줍니다.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혹은 다른 방법이 또 뭐 있는데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면은 이 첫 번째 직선에서 어떤 점을 잡아. 아무거나. 계산하기 편한 점, 뭐 0이 들어가는 0, 뭐시기를 잡아. 그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로 해도 돼. 어느 점으로 잡아도 항상 똑같습니다. 거리가 이제 상관없고. 자, 그냥 공식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직선에 평행하고 거리가 3인 직선.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직선에 평행하다. 애초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적절히 한 이 정도로 잡아주면 돼. XY 개수가 일치해야 평행하는 거거든, 이제. XY 개수가 일치해야.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해주는데, 거리가 3인 직선 중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즉, 우리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공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자,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빼라. 상수항끼리 k에서 1을 뺄게. 빼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몇이다? 이게 는 3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식을 씁니다. 는 4.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변에 이제 여기 분모를 곱해보시면 절대값 k-1이 3루트 5다. 절대값 없애주면은 풀마부터 풀마 3루트 5다. k는 뭐야 이제? 1 풀마 3루트 5다. 이 정도를 일단 써보실 수 있겠네. 1 풀마 3루트 5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자, 근데 K를 이제 구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고르래. 1사분면 안 지나는 거. K 값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자, 여기서 확인하는 거 잘 봐봐, 이거. 일단은 뭐 이게 플러스가 맞을까, 마이너스가 맞을까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봐봐. 얘들아, 얘는 기울기가 지금 뭡니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맞니? 음수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이 음수니까 이게 내려가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기는 하는데 우리 1사분면을 안 지나야 된다며. 1사분면 기울기가 음수인데 1사분면을 안 지난다 그러면은 y절 1사분면을 지나면은 여기 y절편이 양수가 되니까 안 지나야 된다면 여기를 안 지나면은 이렇게 지나면은 기본적으로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음수. 그리고 물론 원점을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1사분면은 안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절편이 0 이하가 돼야 돼. y절편이 0 이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사분면을 안 지난다 라고 이제 했으면 1사분면 안 지난다. 이제 y절편 x는 0 했을 때 y절편 있죠. y절편. y절편이 우리가 0 이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k값 둘 중에서 어떤 게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까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y좌편 구하기 위해서 x 0 넣습니다. x 0 넣어주면은 2y 플러스 k가 0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데 k는 내가 지금 아직 대입을 안 하고 있어. 여기서 y로 정리해보면은 y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y가 이제 자, 이 y좌편 다시 지금 y좌편을 이제 구해줘야 되니까 다시 정정할게 이거 y좌편 구해야 되니까 y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x 0 넣었을 때 y 값이 다 정정 부등호 빼야 돼. y눈으로 정리해서 요 마이너스 2분의 k 해준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제 0 이하라고 식을 써줘야 돼. 여기서 0 이하다. 이렇게 빼줘야 돼,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0 이하인 걸 찾는 거야. 얘가 0 이하가 되려면 거꾸로 k는 0 이상 맞니, 이거? 0 이상인 걸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1 플러스 3루트 5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3루트 5. 그래가지고 지금 k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x 플러스 ay 플러스 b의 꼴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저거 다시 대입해보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3루트 5가 0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a가 몇이야 이게 a가 2 그 다음에 이제 b가 지금 저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b는 1 플러스 3루트 5 그래서 b 빼기 1에 제곱해 주시면은 여기 빼기 1하고 제곱해 주는 거니까 결국 3루트 5의 제곱이구나. 45라는 걸 알 수 있죠. 40. 이렇게 45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공식처럼 외워놓으시고 문제 근데 너네가 보면은 이 문제 말뜻을 이해를 못해. 말뜻을 지금 말뜻 자체가 이 직선에 평행하고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근데 그 직선은 얘랑 거리차가 3이야. 그러한 직선들 중 1, 4분면을 이제 안 지나는 K값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K값 둘 중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려봐가지고 이제 1, 4분면 안 지나게 하려면 Y좌편이 0 이하다. 근데 직접 이거 대입해서 그림 대입한 걸로 그림 그려가지고 해도 돼. 1 플러스를 대입하면은 1, 4분면 지나네? 혹은 안 지나네? 이렇게 대입해 보셔서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셔도 되겠고. 자, 이거 시간이 애매한데 잠깐만 좀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근데 필수 예제 13번인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요것도 우리가 다뤘던 유형인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래.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만약에 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이 둔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보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도 한번 각을 이렇게 이제 그어보기도 할게 이제 이렇게도 한번 이어볼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임의의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 y라고 놨을 때 그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그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이 두 거리가 이제 같다 이 얘기야. 이 두 거리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같다라고 해야 되거든 이거.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p의 좌표가 현재 x, y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일단 잠깐 p를 a, b로 좀 놓고 해줘야 돼. 일단 다른 문자로 좀 놔줘야 돼. x, y로 하면은 이거 공식 쓰면 이게 좀 중복돼 가지고 이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니면은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 자 바로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바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야. x-3y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이제 3x 플러스 y는 0인데 점이 이제 p, x, y잖아 이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근데 대입을 하면은 뭐 문자가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공식 써보시면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대입해 보시면은 그냥 x 빼기 3y 더하기 3의 절대값 이렇게. 오른쪽 거 마찬가지로 이제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대입해 보시면
3x 플러스 y의 절대값 해가지고 등호가 이제 성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변을 이제 약분시켜가지고 소거를 시킵니다. 소거를 이제. 그러면은 남는 거 다시 한번 써보시면 절대값 x-3y 플러스 3은 절대값 3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의 절대값을 쌍으로 없애버려. 그냥 쌍으로 없애버려. 그래서 x-3y 플러스 3은 설마 3x 플러스 y이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플러스일 때만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다시 한번 써보시면 x-3y 플러스 3은 3x 플러스 y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결과 써볼게. 다 넘겨서 이제 우변으로 넘김. 근데 지금 여기 는 3이라고 돼 있으니까 는 3. 는 3만 되도록 넘겨볼게. 그러면 얘네 둘만 넘깁니다. 얘네 둘만. 넘겨주시면 2x 플러스 4y는 3이야. 2x 플러스 4y는 3.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x-3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3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를 넘깁니다.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형태가 다 나왔죠? A, B, C, D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꼴이죠. 각 X, Y의 개수들이 얘네가 이제 뭐 A, B, C, D 뭐 A, B가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구하는 게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 다 더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 4는 없어지니까 2 더하기 2 해가지고 4라고 답을 내면 되겠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아주셔야 되니까, 각각이 0이 되도록 하는 이 XY를 한번 찾아봐야 돼. XY를 이제. 여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 X는 마이너스 Y 해가지고 여기 대입해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5Y 더하기 1이 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Y는 5분의 1, X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5분의 1 이 점을 항상 지난다 이거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을 항상 지난다, 항상.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시냐면은 이게 한번 그림 그려보잖아,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시냐면은 지금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한번 대충 이 정도 좀 찍어볼게. 마이너스 5분의 1, 그냥 5분의 1.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K 값이 지금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을 지나는 어떤 이무의 직선이 있어. 뭐 다양한 직선이 있겠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지금 이 직선이라 해주면은 이렇게가 그 거리가 나오고, 만약에 이 직선이라 해주면 이렇게가 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직선이라 가정해주면 자 이렇게가 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는데 이게 거리가 좀 얘가 좀 길어 보이지. 어떨 때 거리가 최대가 되냐면은 무조건 딱 상황이 정해져 있어. 이게 여기 이 점 있죠.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었잖아. 이은 거라고 해봐. 이때가 답이야. 이때가. 즉 이때가 이제 원점에서 그 직선 사이의 거리. 사실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왜 그러냐면 얘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지금 이 보라색이랑 원점이 가장 이 길이가 길거든요. 지금 다른 길이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내시려면은 이걸로 답을 내주는 거야.
즉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이제 0,0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거 얘들아 뭐 제곱해야 되니 이거?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빼서 제곱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있니 이거? 아니 그냥 바로 이거 지금 이 길이가 5분의 1, 이 길이도 5분의 1 아니니? 몇 대 몇이야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니? 1 뗄 때 루트 2 아니니? 바로 보여야지 이게. 답을 그래서 이게 5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루트 2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죠. 5분의 루트 2.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5분의 루트 2로. 되십니까? 5분의 루트 2로. 이 정도로 그냥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도 조금 더 봅시다, 이제. 원방. 자, 쭉 넘기시고 원의 방정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인데, 자, 여긴 이거야. 이제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이러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중심이 A, B이면 반지름이 R이면 기본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해가지고 X 빼기 그 좌표, Y 빼기 그 좌표. 얘가 이제 뭐시기? R제곱이라고 쓰는 것이었죠. 저게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원의 중심이 원점 0,0이다. AB가 그럼 0인 거거든. 그럼 그냥 기본형이라고 그러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냥 이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이제 X축 혹은 Y축에 접하는 그림이고 옆에 바로 이어지는 오른쪽 그림은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되면은 내가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를 보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슨 좌표 보라고 했지?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고 했어. 그림을 봐봐. 지금 여기 지금 좌표가 여기 A, B인데 지금 이 B라는 길이가 곧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거야. X축에 접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이 Y좌표가 음수이지만 이 길이가 절대값 B죠. 이제 B 자체가 음수니까 절대값 해야 길이 나오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그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X축에 접하면 X가 아니라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 일단 중심이 A, B라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혹은 이제 b 절대값 b로 쓸 수 있는데 얘들아 요거 다시 요거 r도 그냥 같이 쓸까? r도 r이 절대값 b 요것도 그냥 같이 써주도록 할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 x좌표 있죠? x좌표의 절대값이 지금 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에 이 x좌표의 절대값.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x좌표, 즉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시는 거여가지고 이걸 토대로 내가 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작성을 해보시게 된다면 원의 방정식을 얘는 a제곱이 돼야 되겠죠. r제곱이 a제곱이야 얘들아. r제곱이 a제곱.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를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접할 때. 자, 요건데, 자,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사분면에 접하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 다르거든. 어찌됐든, 동시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곧 반지름이야. 이게 X좌표의 절대값, 그리고 Y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A, B로 쓰는데 AB 자체가 반지름 R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럼 반지름 자체, 중심 자체를 R, R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사분면이다.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렇다면은 중심 좌표를 그냥 R, R로 놔도 되거든. 그래서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 정도로.
그 다음이 이제 2사분면이야, 이제. 2사분면. 얘들아, 이 2사분면인데, 얘들아, 2사분면은 이렇게 보면 돼. 1사분면은 중심좌표가 다 풀풀이잖아?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은 애초에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이잖아. 반지름 R이 항상 양수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R, R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 3, 4분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Y 플러스 R의 제곱이 1번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의 중심좌표이니까 이 정도로 써보실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4, 4분면입니다. 4, 4분면. 얘는 이제 그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R, 마이너스 R이라고 보실 수가 있지? R, 마이너스 R. 이 정도로 일단 써보시면 되겠네. 이 정도로 이제 써보시면 되겠고. 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지금까지는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었냐면은 표준형 혹은 원점이 중심이라면 기본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거를 무슨 형이라고 불렀죠? 이걸 이제 는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일반형. 이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좀 변형을 이제 해줘야 돼. 이 꼴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제 얘를 이제 표준형을 전개해서 만들어진 꼴인데 거꾸로 우리가 보통 해봐야 되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좌변이 2차항 2개, 그 다음에 1차항 2개, 상수항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꼴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형.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약에 정리를 해주잖아. 이거 x끼리 완전 제곱식, y끼리 완전 제곱식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자, 얘가 이제 자, 완전 제곱 묶었지? 근데 그 다음 잘 봐봐. 저렇게 완전 제곱을 묶으려면은 지금 여기 이제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우변에 필요할 겁니다. 4분의 a 제곱.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이 정도를 일단 좀 써보도록 할게. 이 정도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데 얘가 분자잖아? 분자가 만약에 0이야. 그럼 반지름이 0이네? 반지름이 0이란 얘기는 그냥 원이 아니라 그냥 그 점을 이제 지칭할 것이고 점을 지칭할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 분자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여기가 원래 이제 R제곱이 오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음수이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필수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1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야. k의 범위.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그 원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일단 완전 제곱으로 묶어. 완전 제곱으로. 일단 묶어. 이거 완전 제곱 바로 되니 얘들아 이거? x제곱 플러스 8x x 플러스 4의 제곱이죠. y제곱 빼기 12y y 빼기 6의 여기 전체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 봐 어떻게 쓰는지 내가 k를 넘겨 마이너스 k잖아 일단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4의 제곱 6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4의 제곱 16 6의 제곱 36 총 52가 더 필요한 거죠 52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원의 방정식 이제 표준형으로 변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아 이 우변이 원래 뭐가 오는 자리라고 했지? R제곱. 이게 원래 R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항상 양수인 게 보장이 돼야 돼. 양수인 게. 그래서 K가 무엇이다? K가 52보다 작다. 이 정도를 일단은 좀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우변이 0보다 크다 하면 끝이야. 우변이 0보다 크다. 이제 완전 제곱 정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입니다. 2번.
자, 요거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냥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거는 그냥 일반형으로 풀기야. 일반형.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c. 무조건 이걸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는요. 일반형으로 풀기. 일반형으로 풀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반형으로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이씨, 귀찮은데? 어쩌라고 해야지, 이제. 하셔야 돼. 자, 마일, 마일 대입합니다. 1 더하, 마일, 마일. 땡땡.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0이 돼야 되는 것이고, 5, 마이너스 5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 5, 마이너스 5. 대입해보시면 25 더하기 25 더하기 5A 마이너스 5B 더하기 C는 0.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4,0 대입해봅시다. 16 플러스 4A 플러스 C가 0.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자, 한번 식정리 한번 들어가자, 얘들아. 식정리. 식정리 들어갈 건데, 자, 이거 위에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저거 2를 넘기자.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리야. 그 다음에 5A, 마이너스 5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거 4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론상 미지수가 A, B, C 3개고 식도 3개니까 어떻게든 연립하고 정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일단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아. 한 문자로. 최대한 한 문자로 정리해. 최대한 특정 문자로 정리해. 최대한 특정 문자로 정리를 할 거야, 여기서. 어떤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저 식을 보니까. A로 정리할까? B로 정리할까? C로 정리할까, 이거? C. 다 C가 들어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A를 일단 구해놔. A를 일단. 여기서 이제 A를 구해놓으려면은 이제 C 넘기고 4로 나눠주셔야 되니까 바로 해볼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C 빼기 4. A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것 같아. A가 일단.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요령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 A를 바로 여기다 대입하시기 전에, 여기서 뭔가 좀 정리가 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이거, 이렇게 빼버리면은 C가 날아가지 않니? 자, 그래서 일단 빼볼게. 위에서 밑에 거 빼줍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4B는 48.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이 A 값 내가 구해놓은 거 있잖아, 얘들아. 뭐 대입하면은 뭐 B가 나오지 않을까, B가? B가 나올 것 같아. 이거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계산 바로 해봅시다. 잘 따라보세요. 마이너스 6 곱해주니까 2분의 30 플러스 24 플러스 4B는 48. 이거 내가 B를 구해줄 거거든, B를 이제. B는, 으로 해줄까, B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자, 일단은, 자, 4B만 남겨봅시다, 4B만. 24 마이너스 2분의 3C. B를 구해주면은 6 마이너스 8분의 3C. 오, 숫자가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일단 A, B를 어떻게든 좀 구해놨습니다. A, B를 이제. 구해놨는데, 여기서 구해놓은 A, B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는 거지. 대입을 이제 해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대입해보시면 첫 번째 대입합니다. 첫 번째. 대입해보시면, 첫 번째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다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숫자가, 자, 8분의 11C.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요거 마이너스 4분의 7. 요거 맞나, 이제? 요게 마이너스 2다. 숫자가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온 건데? 숫자가 이제?
식이 일단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지금.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했고, 5하고 마이너스 5 해주면은, 얘가 지금 이제 5A,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4,0 들어가면은 4A, C. 그래서 일단 C가 아니라 A를 일단은 좀 먼저 구해놨고, 4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6, 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C,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 빼줘가지고, 제가 지금, 5A 빼기 5B, 마이너스 50C. 마이너스 1 빼기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B는 48. 대입해서 2분의 3C 플러스 24, 4B 해서 4B는 넘겨놨고 4로 나눠줘가지고 4, 2, 8, 8분의 3.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A 해주니까 4분의 1 C. 아, 이게 C가 빠졌구나. 여기 4분의 1 C구나. 여기 4분의 1 C. 다시 4분의 1 C. C가 빠졌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시면 얘네 동료항 계산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이거 없어지네 보니까. 아, 깔끔하게 없어지네. 다행히. C가 그럼 몇인 거야? 0이죠. 이거 뭐 몇 C 나올 거 아니야. 몇 C. 계산 안 해봐도 0이겠죠 이거? C가 0이면은 B가 6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다 구해놨네. 이렇게 해주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c가 저 없으니까 우리 이 정도로 답 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런 것도 돼. 여기서 c를 구해가지고 c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거 여기다가 대입해도 될 것 같아. A, B 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근데 보통 한 문자로 좀 정리하려고 좀 해봐야 돼. 그렇게 해야 정리가 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3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의 방정식.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 있다. 두 원의 넓이의 합이 무엇일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태에 이제 지금 마이너스 2,4가 대략 이 정도 좀 될 것 같아. 이 점을 지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동시에 접하는 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작은 원이 있고요. 여기 작은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원이 있습니다. 커다란 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여기라고 해줍시다. 여기.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도 있어. 큰 원이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가지고 이 확실한 건 2,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2, 4분면의 식으로 세웁니다. 중심좌표를 애초에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 2, 4분면은 앞에가 음수, 뒤에가 양수이니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으로 식 쓰셔서 얘가 r제곱이다 라고 식을 이제 써보신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얘가 지금 요 점, 마이너스 2,4를 지금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 주시면은, 자, r-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뭐 4 빼기 r의 제곱, 뭐 부호 뒤집어도 되겠죠? r 빼기 4의 제곱이 r제곱이다. 다 전개해서 해봅시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이게 이제 r제곱이니까 r제곱 소거 해주시고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r이 나오죠? 2하고 10 나오게 될 것 같아. 2하고 10. r은 2, r은 10 두 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저렇게 나올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넓이의 합. 사실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파이 r 제곱, 뒤에 거 파이 r 제곱 계산해 주시면 104파이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104파이.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언더스탠딩? 되시죠? 조심하실 점은 이걸 보고 이게 몇 사분면을 항상 지나는 그 점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 이게 2, 4분면의 점인데
이사분면이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사분면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4번. 자, 4번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 원의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원의 중심을 지금 애초에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중심의 x좌표 a라고 잡아주면 y좌표는 2a 플러스 6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2a 플러스 6.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줄 거야. 원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줄 건데, 이렇게 씁시다. x-a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저 2a 플러스 6을 이제 중심 좌표로 해주면 y 빼기 2a 빼기 6의 제곱이 얘가 이제 무엇이다? r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야. r제곱이다. 저렇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지.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이 저 두 점을 지난다?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 1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r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 것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2,5 대입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2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리고 r제곱입니다,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지 않을까? 같다?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전개해보면 되겠죠? 전개. 자, 이게 r제곱으로 연결되니까 같다지. 전개 다 합니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는 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렇게 좀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소거시킵시다. 제곱, 4a제곱, 4a제곱 다 없애놓고 한 번씩 정리해보자. 한 번 더. 자, 위에 거부터 24a 플러스 29는 그 다음에 여기 소거되는 게 있죠? 마이너스 4a랑 플러스 4a가 없어지고 나니까 얘가 그냥 5가 되는 것이니 a가 여기서 딱 깔쌈하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r제곱도 이제 마저 구할 수 있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셔가지고 r제곱이 이제 10 나오게 되겠습니다. r제곱이 10. 근데 사실 문제에서 a, b 이제 이 b가 요거잖아. 요게 사실 b란 말이지, 요게 b. 그러니까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b를 마저 구해보시면 저기 a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b가 4가 나올 거니까 a가 이제 마이너스 1, b가 4, r제곱이 10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7 나오나 마이너스 7?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지?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거 뭐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계산. 계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계산만.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다음 요 문제 보시면 자, 원 밖의 점과 이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여기 원방 파트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풀어져 있으면 완전 제곱,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줘야 돼, 표준형으로. 그래서 얘 표준형으로 바로 바꿔볼게, 일단. 자, 일단 A 한 번 더 씁시다. A는 1,4고요. 원의 방정식 쓸게. 자, 이거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요. y 부분, 여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죠. y 더하기 1의 제곱. 자, 그 다음 봐봐. 상수항 6을 넘기면 마이너스 6인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여기 3의 제곱, 1의 제곱 이제 그 9하고 1이 필요하니까, 여기 4가 필요한 셈이야. 4가 이제 필요하겠죠. 4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자, 저게 어떤 상황인가 한번 묘사를 좀 해보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근데 사실 얘들아 정확하게 X축, Y축까지는 안 해도 돼, 얘들아. 알겠지? 원래는. 안 해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빼고 합시다. 그냥 원 일단 먼저 그려놓을게. 봐봐.
여기가 현재 마3, 마일이지. 마3, 마일. 얘가 마3, 마일인데 얘가 마3, 마일인데 1,4는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거니까 상대적 위치가 뭐 대략 이 정도 좀 찍어볼게. 대략 한 뭐 이 정도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점과 여기까지 거리 찾는 거잖아. 거리. 뭐 이 거리일 수도 있고 뭐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이 거리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거리가 나오는데 자 어쩔 때 저 길이가 가장 이제 길고 짧냐 이 얘기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항상 이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이제. 원의 중심. 직선 AP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항상 이럴 때만 우리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왔었는데 중심에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버려 이렇게 연장을 해.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곳에 놓일 때가 이게 최소값 길이고 이곳에 놓였을 때가 이게 이제 최대값 길이 대문자 m이야. 최대값 길이 대문자 m. 대문자 m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곱해보자 이거지. 곱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곱해보자라는 건데, 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최대 최소를 또 구하느냐? 지금 이 원의 중심이랑 A라는 점 있잖아.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만약에 D라고 하면은 여기 반지름만큼의 길이인데 반지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 최소값 소문자 m은 D에서 R을 이제 빼야 소문자 m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값 라지 m은 D에서 R을 더 더해야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m은 D 플러스 R 소문자 m은 이제 D-R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라지 m 스몰 m을 곱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이제 얘를 곱하라고 했으면 이제 결국 합차 공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D하고 R을 구해봐야죠. 일단 R은 지금 몇이야? R은 이거 R이 2야 4야? 2죠? 제곱이 된 거니까 일단 R은 2인데 D를 구하려면은 D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여기 좀 계산해 놓자. D는 요 두 점 사이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면은 루트 41 r은 현재 저기서 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결국 37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 이 정도로 해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중심끼리 이어서 d의 값이랑 r의 값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비슷한 버전이 아마 다음 단원 원방 다음 파트에서도 나오게 될 건데 항상 중심 지날 때가 그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요거는 좀 응용한 문제거든요.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뭐 하는 거냐면 원 위에 두 점 AB가 있는데 저 두 점이랑 원 위에 어떤 P라는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무엇일까? 라는 문제야. 자, 중심이 지금 이제 원점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중심이 원점이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그림 그려둘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자, 이 정도로 그림 그려놓으시고 여기 A가 2,3이 대략 이 정도쯤입니다. 2,3이 이제 이 정도쯤. B가 3,2라는 게 그래도 한 이 정도쯤입니다. 이 정도쯤. 대략적인 A, B의 위치지. 자, 근데 원 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에서 이 삼각형 APB를 만들어가지고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AB는 이미 위치가 정해진 점이지. 정해진 점. 그러면 지금 이 AB를 일단 이어. 이걸 밑변으로 생각할 거예요. 밑변. 삼각형 ABC의 밑변, ABP의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가능한 한 커야 최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떨 때 높이가 최대가 되냐면 이제 밑변이랑 높이는 원래 이게 수직 관계잖아. 자,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이제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게. 자, 원의 성질이야, 얘들아.
자, 우리 이 밑변을 원 입장에서는 현이라고 부르거든, 현.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게 있었어. 수직 이등분.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야. 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삼각형이 여기가 이제 P여야 되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구하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쟤를 이제 구해주시라는 거야, 쟤를 이제. 그 넓이의 최대값이 무엇일까라는 걸 구해주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뭐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잘 봐. 밑변은 지금 이제 구할 수 있지 않니? 밑변은 지금 이제 AB이니까, 밑변은 3분 AB인데, 얘가 이제 X끼리 제곱, Y끼리 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1의 제곱, 1의 제곱 해주면 루트 2가 나오죠? 제가? 루트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높이를 이제, 높이. 얘들아, 높이가 이거야. 높이가 이제 뭐냐면, 여기 길이 있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내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볼 거야. 이 직선 AB 있잖아.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D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나머지는 반지름 R 맞니, 이거? 나머지는 반지름 R이지? 그러니까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시냐면은, 높이는 D 플러스 R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D 플러스 R. D를 구해주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줘야 되니까, 직방 AB를 구해줄 건데,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X1 증가했는데, Y가 1 감소했잖아요,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지나는 점 2,3으로 한번 놔보시게 된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그 공식 쓰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들어가 주시면, 이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0,0을 여기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D가 나오고, 반지름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네. 루트 13이죠. 루트 13.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끝.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이제 유리화 들어가면은 루트 2분의 5니까 2분의 5 루트 2 더하기 루트 13. 근데 어차피 얘랑 곱할 거니까 꼭 유리화 안 해도 되는데,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실 유리화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낫기는 해. 이렇게 높이까지 곱해주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결과가 잘 보시면은, 봐봐. 바로 따라와봐. 얘랑 곱하면 2잖아. 얘랑 약분할 수 있잖아, 그지? 약분하면은 여기 이제 5만 남는데 2분의 5입니다. 2분의 5. 그 다음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26이죠. 2분의 루트 26. 뭐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 정도로 이제. 좀 답이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원래 이 유형이 다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가는 거지, 이제. 너네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믿어야 돼, 이제. 앞으로 수학 문제 풀면서 이제 점점 더 괴상하고 이제 막 지랄 맞은 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다취 예방 정식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아폴로니우스의 원. 여기까지 하면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자 봅시다. 두 점 A, B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을 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무엇일까? 이거 비례식으로 좀 바꿔줘야 돼서 3분 AP 대 3분 BP가 이거 역수로 반대로 들어가서 1대2입니다. 1대2. 1대2가 되는 거겠지, 일단. 이렇게. 잠깐만, 얘들아. 요거 잠깐. 얘는 2번 풀이라고 해놓자. 1번 풀이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이제. 2번 풀이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풀인데, 근데 이제 이 내분하고 외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가지고, 그건 좀 2번 풀이로 생각하고, 1번 풀이는 먼저 우리가 저 선분 AP, BP 저거 이제 루트로 나오니까 제곱해버려가지고 제곱의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곱의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점 P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이 정도로 잡아뒀고요. 점 P, X, Y라고 잡아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BP 제곱입니다. BP 제곱. BP 제곱은 X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1의 제곱.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써놔가지고 다 전개를 하자. 다 전개를 이제 전개를 하자. 자, 전개해줍니다. 이제 x제곱 플러스 2x 상수성 좀 있다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플러스 4.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잡아줄게. 이 정도로. 그래서 다 전개를 해보자니 이제 잘 봐. 전개하는 거.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4, 5, 20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줄 건데 다 한쪽으로 몰아 넣을 거야. 다 좌변으로 이제 다 몰아넣습니다. 그럼 동류항 정리가 되죠. x제곱 넘어가니까 3x제곱 y제곱 넘어가면은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은 플러스 18x 플러스 2y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이제 그 20을 거꾸로 넘길게. 거꾸로 이제 그럼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어차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야 되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19? 25 여기 25가 빠졌지. 다시 이거를 이게 26인데 20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가 아니라 플러스 6x 마이너스 6y는 2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도 이게 답이야 얘들아. 이게 해도 답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좀 이쁘게 좀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서 그 3의 제곱 3의 제곱 18이 이제 더 필요한 거니까 20 이렇게 최종 답을 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이제 1번인데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2번 방법이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들아 이거 이렇게 내가 비례식으로 바꿔놓은 거 있잖아. 이게 이런 상황이다. 잘 봐봐. 이게 A, B를 한번 이렇게 좀 그어볼게. A, B를 이제 A, B를 적당히 한 이 정도 그어놓자. 잘 봐봐. 여기를 A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5, 마이너스 1 대략 이 정도 좀 잡자. 5, 마이너스 1 이 정도 좀 잡자. 이게 P 입장에서는 A까지는 거리가 한 칸인데 B까지는 거리가 두 칸 아니니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점 P는 잘 봐. A까지 한 칸, B까지 두 칸이지. 그러면 선분 A, B를 1대2로 점 P는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외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외분하는 점. 이거를 이제 찾으면 이게 해결이 돼, 이게. 이걸 해결해주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원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 자, 지금 점 P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구해볼게. 자, 점 P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한 칸, 두 칸. 그러면 이거 3등분점,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한 거 있죠? 이거 3등분 하면은 x 6 차이 나니까 3등분 하면은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y좌표는 3등분 하면은 이게 y좌표가 빼기 3이 됐으니까 3등분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 내분점의 좌표는 여기서 한 칸 간 거다. x좌표 플러스 2 해주시고 1, y좌표 빼기 1 해주시고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공식으로 해도 돼. 근데 외부는 뭐냐면은 A까지는 한 칸, B까지는 두 칸이거든. 잘 들어야 돼. A까지가 한 칸, B까지가 두 칸이면 A가 짧은 거야, B가 짧은 거야. A가 짧지. 그러니까 A 쪽에 있는 거야. 무조건 A 쪽에.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두 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얘도 해석을 해보잖아. 해석해 보시면은 요겁니다. 얘들아 이게 여기도 그럼 한 칸이니?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이잖아. 얘가 중점 아니니, 중점? 즉, 여기 끝과 끝의 중점이 A니까, 거꾸로 봐봐. X가 6 줄었지, 이제. 또 6 줄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7. 그
그 다음에 y는 3 증가했지. 또 3 증가를 시켜. 또 3 증가를 이제. 3 증가시키면 5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두 점 있죠? 내분점, 외분점. 이 두 점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얘네들을 이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야, 결국에. 그리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그러면 이런 원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원의 중심. 자, 중심좌표 바로 구할게. 마 3, 3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뭐 중심이랑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반지름. x끼리 빼면 4의 제곱, y끼리 빼면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20이야, 루트 20. 아까 내가 구했던 거랑 똑같아, 이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귀찮은 계산을 줄일 수가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